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입니다. 양도세는 올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부세입니다. 14억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게 맞을까요?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6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월 16일 오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지난달 5월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5월 발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제 전반에 걸쳐 새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당면 해남 등 민생 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공급 확대,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안정화, 그리고 금융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거 안정, 첫 번째 공급 확대입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 및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네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합니다. 6월 중에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 250만원 이상 공급입니다. 3, 4분기 중에 연도별 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가 200만원이었으니 250만원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어느 정부나 항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실현이 될런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관심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네요. 6월에 발표를 한다니까 기다려 봐야겠네요. 두 번째는 세제 개편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5월 발표 내용에서 좀 더 구체화를 했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1년간 한시적 중과배제,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까지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최종 1주택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입니다.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세 완화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적용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재산세는 현 60%가 적용입니다. 이를 45%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에 한해 적용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22년 기준으로 100%가 적용 예정입니다. 최저 수준인 6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폭 줄어듭니다. 문제는 종부세입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2년 7월에 확정을 해서 올해 22년부터 적용입니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한 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여기엔 따로 단서가 없네요. 다주택자도 해당이라는 뜻이네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8년 이전은 80%가 적용이었습니다. 매년 5%씩 올려서 22년 올해부터는 100%를 적용한다는 게 기존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100%가 아닌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개편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3억 특별공제입니다. 추가로 3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그리고 22년 올해 한시적 적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는 올해 가세기준금액이 기존의 11억에서 14억으로 확대가 됩니다. 14억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종부세 공제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 그리고 1주택자는 11억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올해 22년은 3억이 추가 공제가 되면서 14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의 100%에서 60%로 적용을 받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는 다주택자도 해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한해 납부가 유예됩니다. 이건 해당되시는 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소형주택 등 주택수 제외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이 대상입니다.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가표에는 합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시가 10억 주택가 그리고 지방의 공시가 2억 주택 2주택입니다. 지방의 소형주택으로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지방 소형주택이 있더라도 1주택자로 11억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표는 합산을 합니다. 10억 플러스 2억 12억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로 11억까지는 공제가 되면서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게 되네요.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그리고 지방에 저가 소형주택을 보유했다면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대로 1주택자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2년 11월 고지본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전월세 시장 안정화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 소진 순차도로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6월 중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부터 기존 세입자의 전월세 상승이 문제입니다. 6월 중에 임대차 3법 관련 대책 방안이 나올 모양입니다. 6월 중에 임대차 3법이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금융지원입니다. 생애 최초 LTV를 80%까지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DSR 산정 시 장래소득까지 반영을 합니다. 지난 5월 발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개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시적 중과배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그리고 11월에 내게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특히 종부세입니다.
7월 중에 세부적인 개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입니다. 이달 6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부동산에서도 관심사입니다. 6월 16일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표된 보도자료.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이 6월이니까 앞으로 하나씩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종부세입니다. 다주택으로 계속 남기에는 종부세가 걸림돌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